요즘 애들은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막 뭐 여자도 군대 가라부터 온갖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성 혐오 발언 같은 걸 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툭툭툭툭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때는 완전 고용 상태였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직장, 일자리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대학 나온 사람은 그냥 더 좋은 일자리죠, 항상.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냐면 취직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 고민이다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갈 것이냐의 고민이었지, 직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대졸자의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애들 자체가. 그래서 우리 때는 뭐냐면 데모를 해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직장 못 잡는 애들은 데모를 해서 감옥 갔다 온 애들 있잖아요. 감옥 가면 이제 빨간 줄 보니까 취직할 때 그게 되잖아요. 그런 애들만 취직이 못 되지, 나머지는 다 취직이 된 거, 그 걱정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데모한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됐어요. 왜냐? 지금, 보세요.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놈들 다 보세요. 다 데모하다 빨라지고 간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뭐니 뭐. 그 사람들 다 뭐 당 뭐 원내대표 뭐 같은 다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쉽게 인터넷 기업 있잖아요. 그것도 데모하던 애들입니다. 왜? 취직이 안 되고 살 게 없었던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고 다 차지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취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취직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얘들 데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포감이 있는 거죠.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같은 386 세대는 딱 기득권인 거예요. 생각해보죠. 딱 보니까 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권도 다 누구예요? 386이죠? 인터넷 기업도 보니까 다 누가 잡고 있어요? 386이 잡고 있죠? 저놈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민주 떠들더니 기껏 우리한테 마련해준 사회는 이런 사회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미안해요, 저희도. 잘못한 건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온갖 스펙은 또 얘네들처럼 관리된 세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또는 부모님이 하라는 데는 다 유일한 세대가 얘네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부모 말 안 들었거든요.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데모하지 말라고. 예, 갖고 가서 데모했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엄마 말을 잘 듣고 자란 애들입니다. 그럼 우리 때는 정말 뭐냐면 빚친 사례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를 죽인 거예요. 박정희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물러가라.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 뭐 하셨습니까? 나오자마자 니들 물러가라. 40대 기수로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전 세대 이런 거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우리 세대잖아요. 주체에 또 민주화 물결은 이게 딱 머리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애들을 가르칠 때 막 때리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또 굉장히 민주적으로 토론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반항하기도 참 뭐한 겁니다. 더 짜증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더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이 막 때리거나 그러면 우리 도망가면서 뭐예요? 막 뒷공무니로 못된 짓도 하고 막 반항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의견 민주적인데 실제로 엄마 아빠가 자기 의견을 다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도 반항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상당하지만은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철이 없어가지고 수강 신청을 잘못했는데요. 변경 날짜가 지났는데 좀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들어야 되는데 진중권에 미학을 신청했다 얘기예요. 그런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점수가 이거밖에 왜 안 나왔냐라고 엄마가 전화를 해요. 그럼 내가 막 화를 냈죠. 지금 내가 왜 부모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학생은 어디 갔냐? 걔한테 전화를 하라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쭉 초, 중, 뭐부터 완벽하게 관리된 세대예요. 완벽하게 관리돼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다 했던 겁니다. 쌓은 사람 스펙 다 쌓은 거예요. 따라는 자격증 다 땄거든요.
그럼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분노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좋은 자리는 다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자리는 다 남자들이 차지했어요. 근데 주로 낮은 자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여자들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임금이 100이다라고 하면 여자들은 대개 60, 70 받는 일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높이 낮춰야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여자들이 차지하는 그 있잖아요. 거기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랑 경쟁하면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육사에서 1, 2, 3등 수석 졸업자가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학점 A 플러스 다 여자애들이에요. 토론 논쟁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다 발라버려요. 그냥. 그 남자애들은 설렁설렁 하잖아요. 여자애들은 은근히 꼼꼼합니다. 학점 체크 다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 핑계가 바로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그러잖아요, 얘들 우리 앞지르는데 우리도 2년 동안 갔다 오지 않느냐, 쟤네들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증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이른바 김치녀, 그러니까 한심한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김치녀를 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실제로는 이제 자기들이 꾸며낸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의 여자들을 해놓고, 상상의 여자들을 꾸며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스펙도 있고, 뭐 스펙도 다 쌓고 막 했는데 일단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면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예컨대 그렇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취직 안 되는 남자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데이트를 나갔다가 차고 돌아오게 되면 원한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떤 모든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생각 안 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여자 문제인 거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 데이트를 했는데, 뭐 더치페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 그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볼 때는, 실제로 그래요.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는 장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특별한 대접은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적으로 해야지 장남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의무밖에 없더라고요. 의무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랄 때부터 남녀 차별 없이 자란 거예요. 실제 가정에서. 그 옛날에 우리 때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대학 보내고, 딸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해서, 그 딸이 등록금 대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러공단에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겁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는 얘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수치는 나오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하여튼 아랍 국가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랍 국가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볼 때는, 애들이 자기들 세계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할 때 우리 누나랑 우리 내 여동생이랑 나랑 엄마가 나 차별 안 했다. 내가 특혜를 받고 자라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대학에서도 딱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학점도 잘 받고 막 이래요. 무슨 차별을 받고. 근데 딱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우리 2년 동안 꼬라야 돼.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여자들한테 막 해가지고 여성 혐오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베라는 사이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워마드라고 있었잖아요. 아시죠? 워마드. 근데 그건 남자애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취지가 안 되는 건 그러면 여자애들은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압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취업률을 보게 되면 남자애들이 앞서겠죠. 일단 취업을 해서 좋은 자리 다 누가 가져가요? 능력은 여자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남자들이 가져가요. 심지어 항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심지어 얘기를 들었는데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럼 여총보예요. 합격자를 딱 보면은 상위 예컨대 100명을 뽑는다. 100명 중에 여자가 80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명 이하에 있는 남자들을 조작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탄압을 받는 거죠. 억압을 받고 불평등에 하니까 얘들도 화가 나는 건데 얘들 입장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래 일자리 없는 거 너들도 마찬가지고 나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은 그래도 뭡니까 남자들은 뭐 80~90% 좋은 일자리 차지하지 우리 취직된다 그러더니 너희들 밑에 항상 너 학교 다니까 나보다 학점 덜 받았잖아 이놈들아 근데 너 왜 위로 가고 난 아래로 가야 돼? 거기서 불만이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성차별적 언사를 당하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성차별적 언사를 당하는데 나도 남자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그걸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가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메갈이 나오고 그러니까 메갈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그게 이제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녀 그러면 한남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여성들이 평소에 듣던 말을 그대로 남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굉장히 발끈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봐라. 니들도 발끈하지 그 소리 듣고 우리 이제까지 계속 그런 소리 듣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돼.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 메갈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워마드라는 애들인데 걔들은 뭐랄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남녀 평등이 될 거라 믿질 않아 이제. 이것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거기서 남성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폭력성이 어떤 건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미러링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하도록 그대로 한번 돌려받아봐라.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한번 깨달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를 맺자. 이런 목적이 아직도 있죠. 워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취직할 기대감도 없고요. 아예. 그거에 대한 바꿀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분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컨대 보통 페미니스트는 뭐라 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 모두 모여라잖아요. 근데 그 얘네들은 뭐냐면 남자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남자들 다 꺼져 이거예요. 요번에 해외에서 시위했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시위 참가 대상자를 보내면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예 그냥 포기, 한남충 포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안중근 의사도 뭐가 되는 거야? 한국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뭐예요? 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성병이라 그러는데 성체라 그러죠. 카톨릭에서 이제 성체 성사할 때 그렇게 줍니다. 빵인데 카톨릭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개신교랑 달라요. 카톨릭은 아직도 중세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성물이라 그러죠. 왜? 여기도 불교에 연주 있잖아요. 걔들도 연주가 있는데 카톨릭에도 연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사가지고 축성을 받아요. 신부님한테. 그래서 내가 다니는 성당에 신부님을 갖다 뭐라 그러겠냐면 광자력 빔을 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광자력 빔을 쏴주면은 그때는 성물이 돼요. 성스러운 물건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훼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돼요. 그 전에는 잃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걸 쓰게 되고. 근데 성체라는 건 그런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기에 만찬할 때 빵을 떼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다음 포도주 따라서 이게 내 피니 받아 마시다. 그거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걸 내가 받아 원래 먹어야 되는데 몰래 빼와서 거기다 낙수하고 불지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카톨릭이 얼마나 여성 혐오적이었는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행치한 거. 훼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청에 보고하고 막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잘못한 거죠. 물론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미러링은 난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남자들은 특히 내가 대한민국의 남자지만 저도 마초지만 그래서 메갈 사람들이 저도 욕해요. 저 진중권이 나쁜 놈, 저 마초. 저놈도 결국 한남충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 내가 봐도 하여튼 한국 남자한테 무디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못된 말을 많이 했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러링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더 나가서 아예 증오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등해지고 포기하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죠. 이 분노만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격하면 난 사람 다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숫고양이 있잖아요. 내가 고양이 뭡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고양이 집사인데 고양이들 이 순놈이라고 막 목 조르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부 애들이 늘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 애들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 이미지 잔뜩 올려왔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요번에만 난리예요? 왜? 누가 한 거니까 요번에? 여자가 한 거니까.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남자가 더 많이 했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했을까요? 남자가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도 왜 이거 가지고 했냐? 요번에 해외여행에서 모인 사람들도 바로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몰카 제일 많이 찍은 게 누굽니까? 제일 많이 찍는 범인이 누구예요? 남자가 97%예요. 여자는 3% 먹다가 안 됩니다. 근데 여자는 그 3%도 대개는 무슨 성적 욕망 이런 게 아니라 복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도 복수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 다 같이 쓰는 회의실에 그 모델이 거시기 딱 들어오니까 덜렁 있는 거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꼴보기 시간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찍어가지고 올려버리고 욕한 거죠. 근데 그게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그렇게 커진 일이거든요. 자, 근데 여태까지 몰카범 수없이 잡혔죠. 근데 몰카범 잡혀가지고 경찰 끌려가서 폴리스 라인에 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요번에만 세웠죠. 왜? 여자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대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또 워마드가 딱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 또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또 온갖 페미니스트, 뭐 메갈, 뭐 여성들 막 공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억눌러야 돼요. 요번에 그 워마드에서 한 일 있잖아요. 성체 모독 같은 거는 남의 종교잖아요. 종교 굉장히 신성시기 남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빵빵 쪼가리 타더라도 남들이 신성시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감정을 존중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존중해야 됩니다. 이걸 훼손했다라면 누가 봐도 비난받아야 될 거예요.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되고 고양이 학대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밖에도 안중근 의사 뭐 모욕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거 용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화국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훼손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당연히 비난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 화를 낼 게 아니라 똑같이 증오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뒤집어야 돼가지고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왜 쟤들은 저렇게 됐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분노하는가? 저 분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본 건 그 밑에서 본 건 바로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대한민국 남성들한테는 내 얘기에서 안 들어. 일단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고 듣는다 해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남녀평등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평해 이 모든 이 받은 이 스트레스들을 이 상처들을 되돌려주자. 그러니까 분노 범죄인 거죠. 알죠? 여러분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분노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분노했던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카톨릭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그 점을 제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일베에서 여태까지 카톨릭 수없이 모욕을 했는데 예컨대 성모 마리아를 겁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식의 신성 모독들이 그 사이트에서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침묵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침묵하고 왜 이번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느냐. 결국 여자가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냐.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그 교회, 카톨릭 교회의 가장 보수성도 있죠. 예컨대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는 유럽에서 그게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첫 해 1994년인가 55년에 갔는데 첫 해 94년일 겁니다. 교황이 방문을 했어요.
교황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잔뜩 모여있고요. 찬송하는 사람 10만 정도가 모여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여 명 정도가 모여있습니다. 대개 레즈비언들, 아니면 게이들, 아니면 굉장히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일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이 있죠. 그 앞에서 교황 성화가 이제 딱 집회를 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 뒤있죠. 저쪽은 반대 집회에서 막 호루라기 불고, 콘돔 불어서 풍선 만들어가지고 막 야유하고, 교황 물러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교황이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하게 되면 또 동선을 짭니다. 반대 동선을 짜가지고, 안티 교황 행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레즈비언이 이제 거기서 반교황, 그래서 여성교황 행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교황, 내가 봤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방탄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유리차 딱 타고 지나가는데 홀딱 벗은 여자가 그냥 내 앞에서 튀어나가더라고요. 항의하는 거, 페미니스트예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딱 달려들어가지고 다리 하나씩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사제 인정 안 하죠. 개신교는 여성사제 인정하죠. 카톨릭은 아직도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반대라는 게 아주 일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판도 이겨내지 못할 종교라면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비판도 이겨내지 못할 종교고 탄압을 해야 사는 종교라면 그건 없어져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종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과학의 시대도 종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과학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을 종교가 해주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만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때부터 중세 때부터. 근데 현대가 수많은 비판에 불구하고 종교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건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의연하게 견뎌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불행하게도 카톨릭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은, 그 성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카톨릭이 그동안 지어주었던 범죄가 있어요. 무슨 범죄냐면은, 중세 때 어떻게 했냐, 중세도 근데 뭐냐면은, 이 성체를 훼손했다. 요번에 워마드 간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유태인들이 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어요.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유태인을 학살을 했거든요. 몇천 명씩 학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계속 학살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학살이 이어진 게 결국 나치의 대학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음모론의 출발이, 유태인 음모론의 출발이 바로 그 성체 문제였거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 문제입니다. 중세 때 카톨릭이 여성들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 마녀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여자는 딱 평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마녀 아니면 성녀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뭔가 누가 나타냈다 그러면 성녀 아니면 마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외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 질시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녀로 몰려와 죽는데, 그때 넣었던 죄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성체거든요. 얘들이 밤에 몰래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서 집에서 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인이라면은. 아, 저 사람들 왜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저들이? 그럼 왜, 무엇이 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그걸 없애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계속 감정적으로 해요. 다 감정적으로. 감정과 감정이 하면 정말 부딪히면 이게 계속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증오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 난민 있잖아요. 재밌는 건 제가 절망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진보 개혁적인 가치에 동의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이에요. 그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돼. 2, 3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추방에 찬성하는 사람들 우리가 과반수가 넘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착각하는 거예요. 한 사체도 저차도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 것을 못 참아하고 거기다 증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이슬람에 대한 온갖 증오의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완벽한 거짓말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강간 범죄율이 높다. 아니거든요. 이슬람이 엄청 셉니다. 거기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는 나라예요. 그렇잖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요. 차용돼 있으면 길바닥에서 아예 그냥 목을 쳐요. 공개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함부로 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 국가라든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범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슬람 국가가 성범죄가 높지가 않고 오히려 성범죄 높은 것은 소국 국가들이더라고요. 아마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신고가 많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게 신고도 안 되거든요. 등록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 거고, 뭐 이슬람에는 뭐냐면 돌림방의 문화가 있다. 여성들 뭐 해가지고 강간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가? 그런 문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슬람의 본질이 그래서 12개 해가지고 오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고, 그게 뭐랑 똑같냐면 1930년대 나치들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옛날 중세 때 그때 그거랑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잘못 알려졌는데 이슬람이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예요. 상당히 포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 한번 가보세요. 이스탄불 가보면 거기 아이야 소피아 성당이 있죠. 거기 가면 옛날 기독교 성당인데 모자이크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다음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슬람이 점령했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면 4대 종파, 4대 종파 다 있죠. 카톨릭, 뭡니까? 그리스 종교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의 다양성을 다 인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기독교 중세 문화였을 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있었을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들, 과학들, 이 지식들을 그대로 다 보존했다가 유럽에 다시 전해준 게 이슬람이에요. 중세 때만 해도 이슬람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서구보다 훨씬 더 문화적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대 문화 중에 상당 부분은 그리스어가 아랍어로 갔다가 다시 유럽어로 번역된 것들이에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게, 그러니까 아랍이 없었으면 아마 르네상스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문화는 거. 여러분 알죠? 알코올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알자들과 다 아랍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지브로, 대수 다 아랍 말이고, 심지어 우리 무슨 숫자 써요? 여러분 쓰는 숫자가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그 문화가 없었으면 인류 문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문화예요. 그 중에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S가 죽이는 게 주로 누굴 죽입니까? 기독교인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죽여요. 그렇잖아요. 테러하는 거 보면 다 시아파가 순위파가 시아파 이러는 거죠. 테러 분자들은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걸 반기독교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한다라기보다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다 해서 이슬람 전체를 갖다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난민 왔는데, 그러면 500명의 난민이 왔는데, 예배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다 또 거짓말이에요. 다 뭐 범죄자들이다. 이 사람들 500명 와가지고 범죄 저지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거예요. 그 안에 몇십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거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다 뭐 범죄자냐? 아닙니다.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고요. 예컨대 무슨 엔지니어고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나는데 강제 징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왜 6.25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이 같은 단어를 몽땅 다 뽑아다가 국군은 국군 만들고 인민군 누구 만들어요? 애들까지 뽑아다 인민군 만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전쟁에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전쟁터 내보내는 겁니다. 끌려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죽는데 이유라도 있으면, 예컨대 조국을 위해 죽는다, 명예라도 있지. 그것도 하나도 없는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개죽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난민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그 정보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증거를 퍼뜨리는 세력들이 있고, 그 정보에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다음 종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불자가를 간다면은, 예컨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치고 생각해 보시고, 기독교인들은, 난 기독교가 정말 화가 나는데, 이놈들은 정말 뭐냐면은, 이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난민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그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 가르침은
배척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들 받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얘들 받을까요 말까요? 할 때 예수님이 받지 마, 얘들 이슬라면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부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천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데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이 오게 되면 다 뭐 이슬람화 된다. 아니 자기들은 맨날 입에 달고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화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슬람화 하자고 얘기하면 모양 안 돼. 자기들은 왜 기독교화 하자고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에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자랐는데 요즘 교회를 딱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유대인인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도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놔두면 그냥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다 딱 같은 유대인을 봤습니다. 딱 봤는데 강도네 빨리 도망가요.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요. 또 다른 유대인이 왔습니다. 역시 딱 보더니 강도네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오냐 사마리아 사람이 와요.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구제를 해줍니다. 가서 끌고 해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살려주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충격인 거죠. 예.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좋은 거고 나머지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깬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은 같은 민족이냐 인종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 우리 인종이 아닌 사람들이 왔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사람 받지 말라지 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인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막 선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막 주입시켜요. 얘들이 오게 되면 테러가 온다라든지 얘들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무슬림이 된다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무슬림이 10만인 정도 되거든요. 10만 정도 되는데 그게 보면은 0.몇%예요. 이게 무슬림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대한민국이 좋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교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밖에 또 뭐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딴 나라처럼 서양처럼 기독교 일변도거나 아니면 아랍처럼 이슬람교 일변도거나 어디처럼 불교 일변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 종파가 그 다음에 그렇게 갈등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파키스탄,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든지 아니 이번에 로힝야족 있잖아요. 태국에서 벌어진 거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 사는 여러 종파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포감들을 갖고 사람들한테 막 증오감을 막 심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특히 젊은 애들이 이걸 또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또 일자리 문제예요. 쟤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뭐가 문제된다? 우리 일자리가 이런 건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난민들이 하는 그 일자리 있잖아요. 그 일자리에 우리나라 애들 안 가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난민을 온 애들도 못하고 그만두잖아요. 배 타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해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들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거든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인데 이분한테 우리가 얼마냐 하루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면은 한 달이면 3팔이 24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240만 원 중에서 예컨대 그 소개해주는 그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상당도 뭐 떼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면 그분이 그게 정말이거든요. 하루 종일 한 달에 딱 이틀 휴일이에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완전히 그냥 같이 붙어서 지내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받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한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할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있을까요? 가족생활 포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중국 교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교포가 아니라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상처받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국말하고 조선족이면 그건데 그런데 그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라는데 그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 없었으면 내가 그런 감동을 쓰려면 두세 배가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와 있는 건데 그런 사람 쫓아내면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5분만 좀 잠깐 쉬었다 하고 이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